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는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일단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비행기의 도착지가 나의 최종 목적지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겠죠. 최종 목적지라면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될 거고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 공항은 경유지가 될 것이고 어떻게 다음 비행기로 갈아타는지가 목표가 되겠죠. 오늘은 일단 도착한 곳이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공항 밖으로 나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과 입국장을 벗어나는 것까지 5단계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간단히 입국심사대, 짐찾기, 세관 통과의 3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찾아도 되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앞사람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비행기에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만 탑승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잘 아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입국하는 것을 피하려고 잽싸게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파도가 밀려가듯이 같은 방향으로 바삐 걸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쓰여있는 입국심사대 근처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착한 곳이 이미그레이션이나 입국심사대라는 글자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근처의 표지판에서 그 장소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장소로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여러분들이 도착하신 곳이 한국이라면 당연히 내국인 쪽에 줄을 서셔야 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동 입국 심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낫겠죠. 전의 영상에서 출국 심사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동 출국 심사와 일반적인 부스에서 사람이 심사를 해주는 것 2가지가 있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뜬 링크를 누르시고 2분 50초 부분부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절차는 출국심사 때와 완전히 같습니다. 출국심사, 입국심사의 차이는 심사를 하는 분들의 업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승객인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절차가 완전히 같다는 거죠. 자, 도착한 곳이 해외라서 자동 출입국 심사가 없을 경우에는 입국 심사를 하는 부스에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나는 그 나라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foreigner라고 쓰여있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아니, 그런데 해외에서 외국인이 나에 대한 심사를 한다니까 긴장이 되시나요? 딱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굴과 여권을 대조해서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입국 심사를 사람이 해주면 여권에서 그 외에 도장을 찍는 부분, 사증이라고 하죠. 그 페이지에다가 입국을 허가했다는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도장에는 내가 그 공항에 들어온 날짜, 그러니까 입국 날짜가 같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제 항공사 경력 중에 정말 황당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 동남아 국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그러니까 돈을 뜯으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여권의 사증에 도장을 안 찍어준 것이에요. 그 외국인이 출국을 하기 위해 출국 심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입국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입국 명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황당하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아까 제 그 사증에 있었던 도장 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 중에 한 곳에 영어로 void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void는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무효가 됐냐면 도장이 찍힐 때 선명하게 찍히지 않아서 날짜 부분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하는 분이 이 날인 부분을 무효 처리한 다음에 새로 잘 보이도록 다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입국 심사를 받은 뒤 여권의 입국 허가 날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걸어가세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배기지 클레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눈앞에는 커다란 벨트 위에 짐들이 하나씩 올려진 상태로 빙빙 돌고 있을 거예요. 마치 회전초밥처럼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이렇게 생긴 벨트 부스가 여러 개가 있죠. 내 짐은 어떤 벨트 쪽으로 나오게 될까요? 각각의 벨트에는 확인을 위해 고유의 알파벳이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공편의 짐이 나오는지에 대한 안내가 따로 나와 있죠. 벨트 근처에서 안내를 하는 곳도 있고 인천공항처럼 여기저기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안내 전광판을 보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항공편 번호, 플라잇 넘버를 확인한 다음에 안내판에서 그 번호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수화물 수치대의 번호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수치대는 영문으로 캐러셀이나 클레임이라고 쓰여 있고요. 아까 말한 벨트의 번호나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항공편과 벨트의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앞으로 갔는데 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비행기에서 짐을 꺼내서 그 벨트로 전달하는 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조금 기다리고 계시면 벨트가 움직이면서 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관인데 이게 보통은 딱히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딱히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인천공항 같은 곳은 미리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서 입국장에서 나가는 곳 바로 앞에 그곳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내고 나가면 끝이죠. 해외 공항 중 작은 곳들은 그나마 이런 절차도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뭔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관 신고하는 절차 없이 입국장 바깥으로 나오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이 세관 신고는 아예 확인을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무사히 입국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당연히 국제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만 만약에 국내선이라면 입국 신고만 절차에서 빼버리시면 돼요. 더 간단하죠? 오늘 알려드린 대략적인 절차 외에 아까 세관에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백이지 클레임에서 내 짐만 나오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영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